당신은 제너럴리스트인가요? 아님 스페셜리스트인가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형 혹은 인재 타입을 지칭하는 이 두 단어는 기업의 타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종 매칭되곤 합니다. 그것은 글로벌 기업은 스페셜리스트를 더 원하고 국내 기업들은 제네럴리스트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통용되었던 이 프레임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기업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인재만이 살아남는 분위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 프레임을 무시하거나 맹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인재형이 생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 서로 다른 인재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각각의 인재 스타일이 되기 위해 어떤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이 영상을 통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재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이직이나 취업의 기회가 남들 대비 2배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기업이 철저히 스페셜러스트를 선호한다는 것은 채용 공고를 보면 명백합니다. 먼저 채용하는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매니징해야 하는 팀의 숫자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줍니다. 국내외 출장이 업무의 몇 %나 차지하는지까지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자질과 능력이 갖춘 사람이 필요한지, 성품과 같은 원하는 캐릭터입니다. 리더십 스타일 같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려고 더보기에 링크드인에서 전형적인 포맷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채용 공고안을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철저히 주어진 태스크를 맡아서 운영하고 목표를 달성해줄 전문성을 갖춘 경력 사원들을 주로 채용합니다. 인턴은 활용할지 몰라도 신입 공채 같은 프로세스는 거의 없습니다. 직무 위주로 인사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 마케팅이 세일즈로 이동하는 것처럼 개개인의 커리어의 전문성이 희석되거나 퇴행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생기면 기존 직원을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동일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외부 경력을 먼저 고려합니다. 또한 업무에 따라서는 나홀로 팀원이자 팀장인 1인 팀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주목할 만한 성과 등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현재 트렌드와 일치하고 성과가 명확하다면 원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역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명백한 성과가 있을 때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을 권유하는 서치펌의 헤드헌터분들의 연락이 많아질 것입니다. 국내 기업은 어떨까요? 글로벌 기업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채용 방식도 많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신규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빈약하고 원하는 스펙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국내 기업이 제너럴리스트를 육성해왔던 인사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는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무나 세부 분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최종 합격이 되면 인재개발원 같은 곳에서 4주 정도 교육받은 후 사전에 당사자와 어떤 의견 수렴 없이 인사부를 통해 부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신입사원들에게 기업 문화, 비전 같은 내용을 밀도 있게 교육시키게 되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잘 육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국내 기업의 순환보직이라는 인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보직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은 1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형태이든 이미 조직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동일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우리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어떤 부서로 이동되더라도 새로 맡은 업무 수행에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너럴리스트를 전제로 한 인재 육성은 커리어 초기에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회사의 압력도 글로벌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세월만 보냈다간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대체 가능한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의 꽃이라는 임원의 선택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왔는지가 임원이 되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경우 개별 직원의 성장이 멈춰지고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본인이 잠재력과 장점을 파악한 후 커리어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과 리더십을 확립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너럴리스트의 한계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한 회사 성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한국 회사들은 최근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거나 내부 직원 중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선별하여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신입사원 채용도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스페셜러스트 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주로 경력 직원만 채용하고 글로벌 기업의 직원들의 이직률이 비교적 높아서 전문성이 조직 내에 내재화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인력이 빠져나가는 여파로 회사 전체가 혼란을 겪고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국내 기업 대비 부서 간의 팀 이기주의가 더 심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은 글로벌 기업 내의 마케팅과 세일즈의 부서 간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로 가서 1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마케팅으로 복귀한 김 과장과 마케팅으로 신입부터 대리과장을 거친 이 과장. 둘 중에서 어느 편이 세일즈와 커뮤니케이션 수월하고 협업을 잘할지는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러스트의 장단점을 알아보았고, 최근 이 두 타입의 인재 운영 방식이 서로 조금씩 닮아가면서 단점을 메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국내 기업 직원들은 면접이나 이직 후 경영진으로부터 자신만의 전문성에 대한 챌린지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면 이직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